올가 자기야, 큰일 났어. 드미트리가 교활하게 눈을 가늘게 뜨고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주말에 아파트 열쇠를 가져가도 괜찮겠지? 다음 주말에 필요하거든. 올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긴장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아파트가 왜 필요한데? 어서 말해봐. 있잖아, 자기야. 내 여동생 카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생일이거든.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파트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자고 하셨어. 자연 속에서 생일을 보내는 게 얼마나 멋진지 알잖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파트가 좋잖아. 넓고 쾌적하고 발코니 뷰도 좋고 카테 친구들도 초대하고 뭐 바비큐 파티인데 고기가 빠질 수 없지. 아, 올가. 올가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친척들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해하기에 그들은 교육의 흔적이 전혀 없는 매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말을 함부로 내뱉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문할 때 마치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빚진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미트리의 친척들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말 그대로 통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고 주인들의 이익은 무시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미트리의 어머니인 스베틀라나 니콜라이 예브나를 생각해봅시다. 이 훌륭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드미트리와 올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주방을 점령했습니다.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는 남편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샐러드를 썰 때 그녀는 팔이 여러 개인 시바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자르는 것에서 나온 먹을 수 있는 쓰레기가 부엌 구석구석으로 날아갔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보리스 안드레 예비치에게 이 활동에서 자신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가르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끊임없이 멍청하게 굴었고 발코니로 도망쳐 담배를 피우려고 했기 때문에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는 끊임없이 화를 내고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요컨대 그녀는 사방으로 분노의 파도를 발산했습니다. 올가의 관점에서 볼 때 끔찍한 샐러드를 자른 후 시어머니는 자신과 보리스 안드레예비치가 용기에 담아 가져온 모든 것을 접시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욕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가나 드미트리는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엄격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논쟁에 휘말리는 것은 자신에게 더 해로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리스 안드레예비치와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는 즉시 그들을 자신들의 욕설에 끌어들였고 그들의 대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이와 같이 방문한 후 올가는 자신의 부엌과 거실을 오랫동안 청소해야 했습니다.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는 방문했을 때 텔레비전을 보기 편하도록 안락이잖아 소파를 쉽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님들이 다녀간 후에는 아파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가구를 옮겨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드미트리의 아버지인 보리스 안드레 예비치는 아내와의 끊임없는 말다툼 외에도 다른 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항상 술을 좋아했고 그 결과 사람이 공격적인 존재로 변하는 상태에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이 간절히 원하는 상태에 도달한 보리스 안드레 예비치는 가장 먼저 드미트리와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논쟁에 온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무례하게 굴고 위협하고 요구했으며 표현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에서 남편 편을 든 올가도 덤터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수다를 떤 후 보리스 안드레 예비치는 자신이 표현한 대로 영적 균형을 찾기 위해 한두 시간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인지 항상 젊은 부부의 침실에 있는 더블 침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리스 안드레 예비치는 옷을 벗지 않았지만 항상 깨끗한 시트 위에 누웠습니다. 그 후 올가는 물론 이 시트를 세탁해야 했습니다. 대체로 드미트리 친척들의 방문은 항상 진짜 재앙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친척들이 자신의 아파트에 올 것이라는 소식은 올가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일어날 파괴를 예견했습니다. 알았어. 좋아. 내 뜻대로 해. 열쇠 가져가.
올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미친 친척들의 방문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청소는 네가 책임져야 해. 알겠어? 토요일에 축하하고 일요일 아침에는 그들이 떠난 후에 반드시 청소해야 해. 원래 상태로 돌려놔. 하루 종일 시간이 있을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된다면 내 부모님이 우리 아파트에서 내 여동생 생일을 축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게. 그건 그렇고 이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카티아가 있잖아. 걔가 다 청소할 거야. 왜 그래?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카티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카티아가 엄마 아빠한테 교육받은 게 분명해. 걔는 아무것도 안 치울 거야. 그러니까 정리는 네가 해야 해, 자기야. 올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어조로 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아파트를 덮칠 예정이었던 다음 주말, 올가는 긴급하게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구급대에서 간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주말에 이런 호출을 받는 것은 그녀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 올가는 일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의 친척들이 날뛸 아파트에 가는 것은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 친척들의 무례한 행동을 다시 즐기기 위해 주말을 보내는 것. 아니, 됐어. 차라리 이번에는 근무를 서서 돈이라도 벌겠어. 토요일 저녁에 올가의 근무가 끝났고 일요일 아침에 아파트에서 드미트리가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와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이 하루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상의 끝에 올가는 결국 기차를 타고 아파트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거절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본 것에 극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단지 깊숙한 곳에 있었고 거기에 가려면 보통 저녁 모임과 손님들과의 다양한 종류의 축하 행사가 열리는 정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정원에는 큰 테이블이 있었고 그 옆에는 벤치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올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테이블에 남아있던 음식은 여전히 더러운 접시에 놓여 있었고 그중 일부는 테이블 밑에 굴러다녔고 일부는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웃집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며 어제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한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통 테이블 옆에 평화롭게 서 있던 모든 벤치는 정원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높은 사과나무 위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올가가 그렇게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 가꾼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화단은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손님들이 화단을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위를 직접 밟았기 때문에 꽃들은 무자비하게 짓밟렸습니다. 그리고 화단의 한가운데는 모두 토사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보리스 안드레 예비치가 이것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집 현관에는 올가에게 전혀 낯선 젊은 남자가 반쯤 앉아 반쯤 누워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 목소리로 코를 골았고 매우 우스꽝스러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카테의 남자친구인 미샤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그녀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재앙 속에서 남편 드미트리를 찾기 위해 올가는 1층을 통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몇 명의 낯선 젊은이들을 더 발견했습니다. 대체로 집의 1층은 정원과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치 야생 멧돼지 떼가 그 위를 달려가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린 것처럼 모든 곳에 끔찍한 파괴가 만연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곳에서 지독한 숙취 냄새가 났습니다. 드미트리는 다락방에서 여동생 카티아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올가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미 본 끔찍한 광경 속에서도 올가를 놀라게 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카티아는 분해된 침대 위에 앉아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의 시그니처 요리인 와인소스를 곁들인 돼지고기 룰라드를 분명한 즐거움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소스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천천히 흘러내려 침대에 많은 기름기 있는 얼룩을 만들었지만 올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카티아, 난 이게 궁금해. 네가 여기 다 치울 생각이야? 아니면 청소랑 드라이클리닝을 부를 생각이야? 올가는 인사 대신 남편의 친척에게 물었습니다. 카티아는 올가를 보고 그녀가 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한 후 그녀에게 가장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잘 알려진 주소로 보냈습니다. 드미트리는 피곤한 눈으로 여동생을 바라보며 불만의 표시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옹호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 너 왜 나를 여기 부른 거야? 너희들이 여기 버려놓은 짓을 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합의 안 했잖아. 어제 너희들은 축하하고 오늘은 다 치웠어야지. 스베틀라나 니콜라 예브나랑 따님은 이미 친구들을 다 보내고 집안이랑 정원 청소를 시작했어야지. 드미트리는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자신이 그저 그리웠을 뿐이며 그들이 반드시 혼란을 치울 것이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올가의 말에 몹시 화가 난 카타가 대답했습니다. 난 네가 완전히 바보인지 이해가 안 가. 그녀는 아직 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드미트리 오빠 집에 손님으로 온 거야. 근데 넌 누가 오라고 했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야? 오빠가 날 여기 초대한 거야. 내가 원하면 여기서 아예 살 수도 있어. 영원히 이사 올 수도 있다고, 알겠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꺼져. 망하려나. 우리한테 그만 훈계해. 어서 가. 다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드미트리는 배신자처럼 침묵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올가에게는 완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 무력함과 여동생이 내뱉은 말에 대한 절대적인 준비 부족이 느껴졌습니다. 뭐? 올가는 분노로 포효했습니다. 어디, 너나 여기서 나가. 이 나쁜 년아, 다들 여기서 나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올가는 카타의 스웨트셔츠 소매를 움켜잡고 힘껏 그녀를 침대에서 바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깬 카타는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면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에게 가해진 위협의 올가는 마침내 인내심과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친척들이 단 하루 만에 그녀가 사랑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본 그녀는 이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직접 쫓아내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모욕하면서 발로 차서 멀리 쫓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떨어지는 큰 소리에 스베틀라나 니콜라 예브나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나쁜 년? 스베틀라나 니콜라 예브나는 온 목소리로 소리쳤고 창문 유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떨렸습니다. 내 어린 딸을 때려. 드미트리, 넌 왜 가만히 앉아서 네 광란의 여자를 막지 않는 거야? 걔는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해. 걔한테 걔 자리가 어딘지 알려줘. 자, 다들 여기서 나가. 올가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던 드미트리의 끈질긴 포옹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장 다들 여기서 나가. 너도 마찬가지야. 드미트리,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나가. 그리고 내 모든 손님들도 데려가. 나도 그들이 여기 필요 없어. 게다가 그들 중 아무도 몰라. 올가는 남편을 너무 파괴적인 눈빛으로 쳐다봐서 그는 그녀의 눈빛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올가에게서 무섭고 당황스러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올가, 왜 그래? 드미트리는 화해하는 투로 아내를 달랬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저분한 건 금방 치울 수 있어. 그게 다야.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응? 진정해 제발. 지금 우리가 다 치울게.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 올가는 그에게 분노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너 바보야. 너 그들이 나한테 하는 말 듣고 있기는 해. 네, 엄마랑 내 여동생.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드미트리, 나한테 내 엄마랑 여동생이. 근데 넌 그들에게 아무 대꾸도 안 해? 넌 날 그들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날 진정시키면서 내가 과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넌 그들을 나로부터 보호하는 거네? 이런 반전이라니. 너한테 이런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 올가가 화가 나서 이 연설을 마친 후 그녀의 남편 드미트리는 바닥에 눈을 떨구고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내의 말에 반박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스베틀라나 니콜라 예브나는 딸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을 돕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드미트리,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내 여자가 왜 여기서 지저대는 거야? 걔가 여기서 대장이야? 가서 닥치라고 해. 내 생각엔 걔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반쯤 취한 카타는 불쾌하게 낄거리며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빠, 걔한테 걔 자리가 어딘지 알려줘. 지금 당장 걔를 꺾어버려. 아니면 아예 오른쪽 눈 사이에 한 대 먹여서 찍소리도 못하게 해. 그러나
양쪽에서 억눌린 드미트리는 어리석게 침묵하며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에서 카티아에서 올가로, 그리고 다시 그 반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는 분명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예롭게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을 멈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올가는 남편이 자신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에 침을 뱉고 총알처럼 아파트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기차를 타고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드미트리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고 야간 근무를 위해 나가던 올가는 현관 근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증오에 찬 눈빛을 던지고 말없이 그를 지나쳤습니다. 카티아와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의 모욕과 위협보다 훨씬 더 그녀를 실망시키고 화나게 한 것은 드미트리의 완전한 무대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어난 일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친척들의 공격에 맞설 수 없는 무기력한 헝겊 조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편은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직접 아파트에 난장판을 만들고 화단을 짓밟고 정원에 더러운 접시와 벤치를 흩뿌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불의에 올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런 것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이 생각들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밤은 일의 측면에서 비교적 조용했지만 말입니다. 밤새도록 전화가 3통밖에 없었습니다. 올가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와 카티아가 앉아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 맞는 개처럼 보였고 드미트리는 그들 앞에 서서 무언가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의 등장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눈에 띄게 풀이 죽고 조용해졌으며 그 자신도 매 맞는 개처럼 되었습니다.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화해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올가, 안녕, 앉아, 제발. 어제 우리가 좀 흥분해서 미안해. 사소한 일로 화를 냈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우린 그걸 이해하고 내게 화가 나서 한 말에 대해 사과할게. 친구로 지내고 서로에게 악감정을 품지 말자. 그래, 자기야. 드미트리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고 결국 너무 추하게 됐어. 올가는 지금 남편과 그의 친척들과 관계를 의아사는데 가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과는 잘 들었어. 올가는 차분하게 말하고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난 너희들의 행동에서 보이는 놀라운 변화에 놀랐어. 어제만 해도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 당신은 나에게 입 닥치고 괜찮은 사람들한테 짖지 말라고 했지. 어제 당신은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난 당신에게 개처럼 짖었다고, 그렇지? 그리고 너, 카티아. 넌 어제 아예 날 빨리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냈지. 어떻게 오늘 나에 대한 너희들의 의견이 바뀐 거야? 카티아는 곁눈질로 올가를 쳐다보며 억지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올가. 어제 내가 헛소리를 했다는 걸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을. 난 사실 제대로 기억도 안 나. 다 이 망할술 때문이야. 날 이해해줘, 올케. 난 어제 미샤랑 좀 다퉈서 그렇게 화가 났던 거야. 넌 전혀 잘못이 없. 그냥 화풀이 대상이 된 거야. 뭐 그럴 때도 있지. 적어도 우리 가족은 그래. 뭐 좀 다퉜다고 해. 나중에 서로에게 화내지는 않잖아. 그러나 분명 진심이 아닌 카티아의 사과는 올가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다른 질문에 괴로워했어. 시누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카티아, 너 나한테 하나만 말해봐. 너희들 아파트에서 다 치웠어? 아니면 어제처럼 여전히 거기 정리했어?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가스널이 치워야 셋은 모두 눈을 내리깔았고 올가는 즉시 자신의 최악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들어, 친척. 너희들이 어제 일에 대해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즉시 아파트로 가서 정리정돈할 것을 권고해. 아파트를 원래 상태로 돌려놔.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는 내 알 바 아니야. 원한다면 청소업체를 불러. 아니면 직접 할 것 없이고. 하지만 명심해. 모든 것이 너희들의 침입 이전과 똑같아야 해. 특히 화단. 그리고 너, 드미트리.
너는 그들과 함께 가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어. 그리고 내 용서는 네가 청소 분야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느냐에 달려 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또한 너한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거야. 그게 뭐가 될지는 너희들의 청소 결과를 보고 나중에 말할. 이 모든 것을 올가는 의자에서 일어나 승리자의 모습으로 침실로 가서 가능한 한 빨리 잠들었습니다. 올가는 월요일 내내 저녁 늦게까지 잠을 그녀를 깨운 것은 메신저의 메시지 폭탄이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집과 정원의 이 구석, 저 구석의 청소 품질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하나씩 그녀의 휴대폰으로 보낸 것이었어. 보고는 너무 상세했고 작업 결과는 너무 훌륭해서 올가는 그런 것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 특히 그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엄청난 노력으로 복원된 화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 그러나 결과는 정말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아하니 드미트리는 그에게 맡겨진 일에 매우 진지하게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모든 빈술병이 치워졌고 모든 접시가 씻겨졌으며 깨진 것은 자루에 모아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보리스 안드레 예비치와 겟나디가 사방에 풍부하게 뿌린 담배꽁초도 모두 땅에서 수거되었습니다. 수많은 작업 비디오 보고 후에는 보고 전화도 이어졌습니다. 드미트리는 아내에게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했고 자신과 자신의 친척들을 대신해 100번 사과했으며 심지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어 그들도 사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올가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스베틀라나, 니콜라 예브나나, 카티아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올가는 월요일 내내 그가 보인 노력을 고려하여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용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 드미트리는 그런 상황에 준비되지 않았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런 상황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심하게 혼났습니다. 특히 올가는 남편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이 올가에게 위협과 욕설을 퍼부을 때 그가 나무 구루터기처럼 서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순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에게 공을 돌려야 할 것은 드미트리가 아내의 모든 교훈을 불필요한 논쟁과 불평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올가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드미트리, 이제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네. 친척들이 나에게 준 정신적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해 네가 나에게 몰디브 일주일 여행을 보내줬으면 좋겠어. 여행을 가기 위해 난 회사에 휴가를 낼 거야. 무급 휴가를 쓸 거야. 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후 회복해야 해. 드미트리는 분명 이런 조건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가, 그건 엄청나게 비싸잖아. 그는 매 맞는 개처럼 애처롭게 낑낑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잎을 컸나. 그래서 뭐? 비싸지. 말할 것도 없지. 하지만 그 여행이 내 망가진 신경보다 더 비싸겠어? 이게 바로 어제 내가 너한테 말한 내 건강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야. 게다가 너한테 그 돈 있는 거 나 다 알아? 드미트리의 얼굴에는 분명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슬픔이 역력했습니다. 올가, 나 보트 사고 싶었어. 그래서 모터 살 돈 모으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돈이 다 내 여행에 쓰일 거야. 그냥 이거 없이 하면 안 될까? 응, 올가. 드미트리,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선택지. 네가 날 몰디브에 보내고 내가 돌아오면 다시 너랑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이거야. 네가 날 몰디브에 안 보내면 넌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랑 보리스 안드레예비치한테 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 선택해. 선택은 내 몫이야. 드미트리는 다행히 아내를 여행 보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아끼지 않고 그녀에게 온갖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주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몰디브에서 휴가를 보낸 후 올가는 남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 효과가 작용했습니다. 시누이의 끔찍한 아파트 생일 파티 한 달 후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카테에게 생일 축하를 위한 발판으로 이번에는 카테의 남자친구인 미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2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미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파트에서 파티는 안 돼, 엄마. 난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올가도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부탁 우리한테 하지 마. 제발. 드미트리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고 우연히 이 대화를 들은 올가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올가는 스베틀라나, 니콜라이예브나, 보리스 안드레예비치, 카트야가 지난 갈등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환상을 품지 않았. 아마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올가는 남편 드미트리가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자신을 옹호할 자신의 친척들이 그들의 집에서 자신들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올가의 사랑하는 반려견 주카는 이 모든 소동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주카는 똑똑한 개였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낑낑거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주카는 자신의 자리에 가서 조용히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미트리는 주카를 산책시키러 나갔습니다. 주카는 어제 일로 인해 여전히 약간 불안해 보였지만 드미트리가 쓰다듬어주자 금방 진정되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주카에게 이제 다 괜찮아, 주카.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주카는 드미트리의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드미트리와 주카는 공원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미트리는 주카에게 공을 던져주었고 주카는 신나게 공을 물어왔습니다. 드미트리는 주카를 보며 웃었습니다.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드미트리는 주카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주카는 밥을 맛있게 드미트리는 주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많이 먹어, 주카. 넌 착한 개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올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올가는 드미트리와 주카가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가는 드미트리에게 오늘 주카랑 잘 놀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잘 놀았어. 주카는 정말 좋은 개야. 당신 말이 맞아. 주카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야. 올가가 말했습니다. 올가는 주카를 껴안고 주카야, 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개야. 라고 말했습니다. 주카는 올가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올가와 드미트리는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가는 드미트리에게 오늘 당신이 주카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 당신이 주카를 아끼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주카는 우리 가족이잖아.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드미트리가 대답했습니다. 올가는 드미트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올가는 드미트리의 손을 잡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올가의 손을 꼭 잡고 나도 알아. 그래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올가와 드미트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음 날 드미트리는 출근하기 전에 올가에게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당신이 좋아하는 식당에 예약해 놓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 올가가 대답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올가에게 키스하고 출근했습니다. 올가는 드미트리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올가와 드미트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가는 드미트리에게 오늘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즐거웠어.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해. 드미트리가 대답했습니다. 올가와 드미트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올가는 드미트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올가가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당신은 요리도 잘하는구나. 드미트리가 칭찬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올가가 대답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올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올가를 껴안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올가와 드미트리는 서로를 껴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가와 드미트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 니콜라이브나가 드미트리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아파트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리스 안드레예비치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였어. 드미트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더 이상 우리 아파트에서 파티는 안 됩니다. 저도 올가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는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는 드미트리의 말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드미트리가 예전과 달리 단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와 그녀의 가족들은 다시는 드미트리와 올가에게 아파트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드미트리와 올가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올가와 드미트리는 그들의 결정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금자리를 지켰고 그들의 행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주카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주카는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올가와 드미트리는 그런 주카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올가와 드미트리는 우연히 카테와 미샤를 만났습니다. 카테와 미샤는 예전과 달리 서로에게 다정해 보였습니다. 카테는 올가와 드미트리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가 언니, 드미트리 오빠. 올가와 드미트리는 카테의 인사에 놀랐지만 반갑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 카테야. 미샤도 안녕. 카테는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아파트에서 했던 일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미샤도 덧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올가는 카테와 미샤의 사과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어.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니까 너희들이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네. 올가가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부터 달라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더 이상 패기치지 않을게요. 카테가 말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미샤도 덧붙였습니다. 올가와 드미트리는 카테와 미샤의 변화된 모습에 기뻤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카테와 미샤는 종종 올가와 드미트리를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전과 달리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가와 드미트리는 카테와 미샤의 변화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올가는 드미트리에게 카테랑 미샤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게. 예전에는 정말 철부지였는데 이제는 어른스러워졌어. 드미트리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야. 그들도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올가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처럼. 드미트리가 덧붙였습니다. 올가와 드미트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가와 드미트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올가와 드미트리는 주카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주카는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올가와 드미트리는 그런 주카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카테와 미샤가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카테의 손에는 작은 강아지가 안겨 있었습니다. 올가 언니, 드미트리 오빠, 안녕하세요. 카테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카테야, 미샤. 웬 강아지야? 올가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새로 입양한 강아지예요. 이름은 루나예요. 카테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귀엽다. 루나야, 안녕. 올가가 루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루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듯 낑낑거리더니 이내 올가의 손에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루나는 아직 낯을 가려서 그래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미샤가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친해지면 되지. 우리 주카랑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올가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카와 루나는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카티야, 미샤, 너희들 루나를 잘 키워야 해. 강아지는 장난감이 아니야. 가족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줘야 해. 올가가 말했습니다. 네,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루나 정말 예뻐하고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잘 키울게요. 카티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우리 루나 행복하게 해줄 거야. 미샤도 덧붙였습니다. 올가와 드미트리는 카티아와 미샤의 다짐에 안심했습니다. 그들이 루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올가와 드미트리는 카티아, 미샤, 그리고 루나와 함께 종종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카와 루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올가는 드미트리에게 카티아랑 미샤가 루나를 키우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게. 책임감도 생기고 서로를 더 배려하는 것 같아. 드미트리가 대답했습니다. 루나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 우리 주카처럼. 올가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올가와 드미트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가와 드미트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카, 카티아, 미샤, 루나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카티아와 미샤는 결혼을 약속했고 그들의 결혼식에 올가와 드미트리를 초대했습니다. 올가와 드미트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카티아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미샤는 듬직한 신랑의 모습으로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하객들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올가와 드미트리는 카티아와 미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올가와 드미트리는 카티아, 미샤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스베틀라나 니콜라이에브나가 올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올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심했... 네, 덕분에 우리 카티아가 이렇게 어엿하게 자라서 결혼도 하고 정말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난 일인데요. 뭘, 카티아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죠. 올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카티아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스베틀라나 니콜라이에브나가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저보다는 카티아 스스로의 노력이 컸죠. 그리고 미샤도 많이 도와줬고요.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에요. 올가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우리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건 사실이야. 정말 고맙다, 올가. 스베틀라나 니콜라이에브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올가는 스베틀라나 니콜라이에브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앙금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내요. 올가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내자. 스베틀라나 니콜라이에브 올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올가와 드미트리는 스베틀라나 니콜라이에브나와 화해를 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가와 드미트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카, 카티아, 미샤, 루나,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 보리스 안드레이비치와 함께 행복한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올가와 드미트리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올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올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올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준 덕분이죠. 앞으로도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 올가의 진심 어린 말에 가족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올가, 내 덕분이야. 네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어. 스베틀라나 니콜라예브나가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카티아가 말했습니다. 올가, 당신은 최고의 아내야.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올가는 가족들의 사랑과 칭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올가와 드미트리는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미트리, 당신은 오늘 가족들이 한 말 들었지? 나 정말 행복해. 올가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올가. 당신과 함께라면,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거야. 드미트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드미트리. 당신과 함께라면,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거야. 올가가 말했습니다. 올가와 드미트리는 서로를 껴안고 행복한 꿈을 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는 반려견 주카, 루나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